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피곤함이 오래갑니다. 예전 같으면 잠만 푹 자도 회복됐던 몸이 요즘은 하루 이틀 쉬어도 여전히 무겁죠. 식사는 잘 챙겨 먹는데도 기운이 없고 특별히 과식을 한 것도 아닌데 속이 자주 더부룩합니다. 혈압, 혈당, 중성지방 같은 수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잇몸은 쉽게 붓고 관절이 시큰거리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변화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정답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몸속의 흐름이 멈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순환이 느려지고 쌓인 피로와 염증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병원에서도 크게 이상 없다는 말만 듣게 되죠. 그리고 최근 발효 식초에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식초는 단순히 신맛 나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자연 발효 식초 안에는 초산뿐 아니라 구연산, 유기산, 효소, 생리활성 물질까지 들어있어 몸속 흐름을 다시 돌리고 염증을 진정시키며 피로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재료를 한 방울만 함께 섞었을 때 그 효과가 몇 배로 강해지는 것을 저는 실험을 통해 직접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발효 식초가 왜 몸의 흐름을 바꾸는지, 어떤 조합으로 마셔야 피로와 염증, 막힌 혈관까지 정리되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한 방울의 조합은 무엇인지 총 6가지 주제로 나누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명한 식초병. 사실 대부분은 합성 식초입니다. 빙초산이라는 화학물질을 물에 타 만든 것으로 가격은 싸지만 건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양조 식초는 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지만 영양 성분은 여전히 부족하죠. 반면 우리가 오늘 다룰 천연 발효 식초는 과일이나 곡물을 자연 상태로 오랫동안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건강을 위한 음용 목적이라면 반드시 이걸 선택하셔야 합니다. 6가지 이야기 중 첫 번째, 피로가 안 풀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쉬어도 몸이 무거운 이유, 그 숨은 원인을 발효 식초와 함께 알아봅니다. 62세 송은희 씨는 요즘 들어 눈만 떠도 피곤하고 일상생활이 버겁다고 하셨습니다. 밤새 푹 자도 몸이 무겁고 오후가 되면 눈꺼풀이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고요. 병원에서는 검사 수치가 정상이니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으셨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예전에 자신과는 뭔가 다르다는 걸. 그냥 피곤하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거움이 몸에 붙어 사는 느낌이죠. 이런 상태를 두고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상담과 연구를 통해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피로는 나이 탓이 아니라 몸 안에 에너지 순환이 멈춰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그걸 잘게 쪼개서 힘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이 잘 돌아가야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기고 피로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순환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음식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고 대신 피로 물질만 몸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 불은 꺼졌는데 연기만 나는 난로처럼 몸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발효 식초입니다. 과일이나 곡물을 자연 그대로 발효시켜 만든 이 식초에는 우리 몸속 에너지 순환을 다시 깨우는 산 성분과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산과 구연산은 몸에 쌓인 피로 물질을 다시 힘으로 바꿔주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실험실에서 식초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혈액 속 젖산 수치가 뚜렷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고, 이들은 하루 동안의 기력과 집중력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송은희 씨는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었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고 반찬 5가지도 만들기 벅차다고 하셨어요. 그 손끝에서 생기던 리듬이 멈춘 겁니다. 그분에게 저는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에 발효 식초를 한 스푼 타서 드셔보세요. 물 한 컵은 약 200ml 정도고 식초 한 스푼은 밥숟가락으로 한 숟갈, 약 15ml입니다. 처음엔 시큼해서 거북할 수 있으니 꿀을 티스푼으로 한 방울 정도 섞어보셔도 좋아요. 그렇게 시작하신 지 2주쯤 지나자 몸이 좀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들었고, 한 달이 되었을 무렵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몸이 덜 무겁고 일할 자신이 생겨요. 마음까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사실 피로는 단순히 휴식으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몸속 기운이 돌아야 힘도 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기운을 되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아침에 발효 식초 한 잔입니다. 저는 수년간 실험실에서 식초와 피로 회복의 관계를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중 피로물질 수치가 낮아졌고 일상 회복 속도도 빨랐습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보조제 없이도 하루 한 번의 작은 습관이 몸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지금도 피로가 일상이 되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그 피로를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그건 단지 몸이 말하는 겁니다. 나 지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멈춰 있어요. 그 멈춘 흐름에 다시 불을 붙이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물 200ml, 발효 식초 15ml, 그리고 당신을 위한 5분의 습관.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관을 막는 건 기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혈관 건강의 진짜 적과 식초의 역할을 짚어봅니다. 70세 이한석 씨는 한 달 전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에서 중성지방 수치 상승과 경계성 고혈압 소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을 자주 먹은 것도 아니고 튀김도 피했는데 왜 혈관이 막히죠? 이한석 씨는 의아해하며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을 막는 주범은 기름진 음식이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기름도 원인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몸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피 속의 기름, 즉 중성지방과 당분 그리고 염증 반응입니다. 이것들이 혈관 벽에 들러붙고 부풀어 오른 염증과 함께 혈관을 좁게 만들며 결국 고혈압, 동맥경화, 심하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혈관은 자동차로 치면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 위에 먼지가 쌓이고 진흙이 끼고 기름이 흘러넘치면 차가 달릴 수 없듯이 혈관 안에 찌꺼기와 염증이 쌓이면 피도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건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혈관을 말끔히 닦아주는 습관입니다. 이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발효 식초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초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중성지방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염분이 많은 식단을 조절할 수 있게 돕는 신맛의 힘도 있죠. 음식에 약간의 신맛을 더하면 짠맛을 덜 느끼게 되니 자연스럽게 소금 섭취량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실제 실험에서 발효 식초를 4주간 섭취한 중장년 그룹의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식초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혈중 중성지방이 평균 22% 감소했고 혈압도 경계성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신 식초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인슐린 반응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도 관찰됐죠. 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 그리고 식도 역류처럼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식초를 마시는 것이 오히려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한 성분입니다. 공복에 그대로 마시게 되면 이가 시리거나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한 양치 전에 마시는 것보다는 양치 후에 드시고 그 뒤에 물로 한번 헹궈주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혹시 식초를 드신 후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생긴다면 즉시 중단하시고 공복이 아닌 식후 한 2시간 뒤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한석 씨에게도 이런 설명을 드리고 하루에 한번 식사 30분 전쯤 따뜻한 물 200ml, 발효 식초 15ml, 즉 밥숟가락 기준 한 스푼을 타서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엔 간을 강하게 하지 않고 식초를 곁들인 반찬을 더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오이나 물을 식초로 절이거나 된장국에 식초 한두 방울을 넣으면 맛도 깔끔해지고 소금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혈압이 많이 내려갔어요. 예전엔 혈압약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매일 운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그렇게 혈압약 없이도 삶의 리듬을 되찾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건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보다 무엇을 더 할 것인가입니다. 식초 한 스푼은 작은 선택이지만 그 안엔 혈관을 깨끗하게 비우고 흐름을 다시 여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 힘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기름때처럼 눌어붙은 중성지방을 깨끗하게 걷어냅니다. 혹시 지금 혈압이 조금씩 오르고 있거나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밟힌다면 단순히 음식만 줄이기보다 몸이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을 하나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번 밥숟가락 한 스푼의 식초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컵. 그 작은 습관이 혈관을 다시 길처럼 뚫리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염증은 만병의 시작입니다. 잇몸, 관절, 위장까지 겉으론 잘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한 몸속 염증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관절이 욱신거리기 시작한 게 몇 달 전이었어요. 그러다 손끝이 자주 저리고 입안도 헐기 시작하더라고요. 65세 윤명자 씨는 평소엔 특별히 잦은 병치레 없이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자잘한 문제들이 동시에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잇몸이 붓고 손목이 욱신거리고 뺨 안쪽이 헐어 음식이 닿는 것조차 아프더랍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은 아니고 면역 반응이 좀 예민한 상태라고만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몸속에 염증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구나. 염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감기처럼 일시적인 붓기나 열나는 반응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겉으론 잘 보이지 않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쌓이는 만성 염증입니다. 이 만성 염증은 관절통, 잇몸 질환, 소화 불량뿐만 아니라 심하면 당뇨, 고혈압, 치매, 암까지 연결되는 모든 만성 질환의 뿌리가 됩니다. 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처음엔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냥 좀 찌뿌둥한 거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한두 가지 질병이 시작됩니다. 이미 면역 시스템이 엉켜있고 혈관도 손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가 꼭 권하는 것이 발효식초입니다. 왜냐고요? 발효식초는 단순히 피를 맑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 성분은 장내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늘리는 작용을 합니다. 장 속이 건강해야 면역 체계도 제대로 작동합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모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초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몸속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염증은 체내 환경이 산성으로 기울어질수록 더 잘 자랍니다. 그런데 발효식초는 신맛이 나는 산성식품이지만 몸속에서는 오히려 알칼리성 환경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염증을 조용히 진정시키는 힘이 있는 겁니다. 윤명자 씨에게는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따뜻한 물 200ml, 발효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아침엔 꿀을 한 방울 넣고 저녁엔 식후에 마시면 속이 더 편하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렸죠. 그리고 식사 때마다 식초를 살짝 뿌린 샐러드나 해조류 반찬을 곁들이시도록 했습니다. 3주쯤 지나자 손끝 저림이 덜하다 고 하셨고 입안 헌 증상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지 않고 숨쉬는 게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식초의 소화 효과가 아닙니다. 몸속 염증이 서서히 물러났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발효식품과 염증의 관계를 연구하며 식초가 항균 작용뿐 아니라 과잉 면역 반응을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작용이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몸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면역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염증만 남습니다. 그런데 식초는 이 과잉 반응을 적절히 낮춰 몸이 차분해지도록 도와주는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염증은 한번 생기면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꽤 많이 진행된 뒤입니다. 그렇기에 늦기 전에 몸속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를 꺼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발효식초는 마시는 순간엔 시큼하지만 그 안에는 염증을 달래는 부드러운 힘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번 그 힘을 몸 안에 들여보세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도 1년 후에 내 몸이 그 변화를 증명해 줄 겁니다. 네 번째, 식초는 그냥 마시면 소용없습니다. 어떤 식초를 선택하고 어떻게 마셔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69세 이지연 씨는 건강을 위해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TV에서 식초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마트에서 구입한 투명한 병에 든 식초를 하루에 2번, 물도 타지 않고 그대로 컵에 부어 들이켰다고 해요. 처음엔 시큼한 맛이 꽤 강했지만 몸에 좋다니까 참고 마셨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한 달도 안 되어 속쓰림이 심해졌고 심지어는 아침에 공복으로 마신 뒤
구역질과 가슴 쓰림으로 병원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진단은 위염. 좋다고 마신 식초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줄 몰랐어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초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아무렇게나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시는 종류의 식초가 아니라면 몸속을 이롭게 하기보단 위장을 자극하고 점막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식초의 종류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식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합성식초, 주로 석유율의 화학 성분인 빙초산을 희석해 만든 것으로 맛은 강하지만 영양은 거의 없습니다. 가격이 싸고 투명한 병에 담긴 제품이 대부분이죠. 두 번째는 양조식초, 주로 곡물에 효모를 넣어 만든 것으로 일반적인 요리에 쓰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마셔야 할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사과, 현미, 감 등의 원재료를 오랜 시간 자연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초산뿐 아니라 몸에 이로운 유기산, 효소,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몸에 이로운 식초는 이 발효 식초 한 가지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섭취 방법입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마실 때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부드럽게 흡수되도록 해야 하며 공복에 드시려면 속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 200ml, 발효 식초 1스푼, 즉 밥숟가락으로 1스푼을 넣으세요. 처음 드시는 분은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맛이 너무 시면 꿀을 티스푼으로 한 방울 정도 넣어보세요. 공복에 부담된다면 식후 30분쯤에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지연 씨에게도 이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고 투명한 병에 든 식초는 요리에만 쓰시고 음용용으로는 천연 발효, 사과식초, 현미식초 등 표시가 있는 식초로 바꿔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실 때는 반드시 물에 희석하고 꿀과 함께 마시도록 조언했죠. 3주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속이 편해졌고 오히려 식사 후 더부룩했던 느낌도 줄었어요. 똑같은 식초인데 먹는 방법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어요. 맞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초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제대로 알고 먹어야 효과를 보는 식품입니다. 또 하나, 너무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3번, 4번 마셨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위점막이 손상되거나 식도에 자극이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하루 1번, 많아도 2번 정도 부드럽게 그리고 꾸준하게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실험실에서 식초의 산도를 측정하고 장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위 상태와 점막 반응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마신 식초는 몸에 이롭고 원액을 자주 섭취한 경우에는 오히려 위산 과다와 염증 반응이 증가했습니다. 식초는 분명히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리려면 아는 만큼만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루 1컵 따뜻한 물에 풀어 마시는 식초 1스푼. 그 단순한 습관이 건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방법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5번째, 발효 식초에 이것 한 방울 더하면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식초의 힘을 몇 배 끌어올리는 조합과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한 분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식초가 건강에 좋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식초만 마시는 것보다 어떤 재료를 한 방울 더해주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몸에 맞는 궁합을 찾아 제대로 마셨을 때 피로가 풀리고 혈압이 내려가고 살이 빠지기까지 하는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동안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도 그런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식초는 좋은데 왜 나는 마셔도 큰 효과가 없는 걸까요? 그분은 아무 조합 없이 식초만 물에 타서 드셨고 식사나 체질과의 상관도 생각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후에 저는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식초는 마치 연주자 같아요.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연주할 때 진짜 음악이 완성됩니다.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조합은 생강입니다. 손발이 차고 피가 도는 게 더디다고 느끼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식초와 만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 아침마다 발끝이 시려워 고생하시던 한 어르신은
식초에 생강즙 몇 방울을 섞어 드신 뒤로 이불 속에서 웅크리는 일이 줄었다고 하셨죠. 입안이 자주 헐거나 잇몸이 붓는 분들,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께는 프로폴리스 조합을 추천합니다. 프로폴리스는 천연 항생제로 식초의 항염 작용과 만나면 면역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잇몸 때문에 음식을 마음대로 씹지 못했던 70대 한 분이 프로폴리스와 식초를 함께 드신 뒤로 구강 상태가 훨씬 나아졌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식초 맛이 시어서 도저히 못 드시겠다는 분들은 꿀을 한 방울 더 해보세요. 신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기운까지 보태주는 조합입니다. 하루가 유난히 피곤한 날, 식초와 꿀을 따뜻한 물에 타 마시면 마치 몸속에 가벼운 불이 켜지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실제로 꿀을 넣어 마신 분들 중에선 오후 졸림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감기에 잘 걸리거나 피부가 칙칙해졌다고 느껴지는 분들에겐 레몬즙을 곁들이는 걸 권해드립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식초와 만나면 흡수율이 더 좋아지고 항산화 작용도 배가 됩니다. 피부에 생기가 돌아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다는 분도 계셨어요. 기운 없던 일상에 레몬 한 방울이 작은 생기를 더해준 거죠. 혈압이 높거나 혈관이 걱정되는 분들에겐 마늘즙 조합이 좋습니다. 마늘은 혈액 속 기름을 씻어내는 데 탁월하고 식초는 그 작용을 부드럽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 냄새가 부담스럽다면 식초에 섞었을 때 훨씬 순해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고혈압을 걱정하던 어떤 분은 이 조합을 꾸준히 마신 뒤 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자주 지치고 근육이 잘 당기는 분들은 천일염 한 꼬집을 더 해보셔도 좋습니다. 식초만 마시면 속이 허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 식초의 강한 산성을 중화해주고 전해질 균형을 잡아줍니다. 단, 혈압이 높은 분들은 꼭 소량만 의사와 상의 후에 드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붓기나 체지방이 걱정되는 분들에겐 녹차와 식초의 조합이 무척 좋습니다. 녹차에 있는 항산화 성분은 지방 분해를 돕고 식초는 그 흡수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살을 빼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얼굴과 발목 붓기가 줄어들었다는 후기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즙을 한 방울 더한 조합은 눈이 침침하거나 기억력이 걱정되는 분들께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눈과 뇌에 모두 좋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식초와 함께 마시면 흡수가 더 잘 되고 순환이 활발해져 집중력과 시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한 방울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프로폴리스처럼 고농축된 액상 제품은 정말 한두 방울만으로도 강력한 항균, 항염 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고농축 생강 추출액이나 알리신이 풍부한 마늘오일처럼 시판되는 기능성 추출물의 경우에도 아주 소량, 한 방울로 충분히 혈관을 확장시키고 대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강즙, 마늘즙, 레몬즙, 블루베리즙처럼 생과일 원액이나 생즙 형태의 재료들은 한 방울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티스푼으로 약 한 스푼, 즉 5m 내외는 되어야 체감 가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재료를 올바른 양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더해주는 습관입니다. 하루 한 컵에 따뜻한 물과 식초 한 스푼, 그리고 내 몸에 딱 맞는 조합. 그 작은 실천이 내일의 나를 조금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6번째, 한의학과 과학이 함께 말하는 식초의 지혜입니다.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 식초 한 잔이 어떻게 몸을 바꾸는지 깊이 있게 풀어드립니다. 식초는 오래전부터 집집마다 한 병씩은 꼭 구비되어 있던 재료입니다.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속이 더부룩할 때, 식욕이 없을 때, 소화가 안 될 때, 할머니들이 꺼내 드시던 만능약 같은 존재였죠. 어릴 적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식초 한 숟갈이 들어간 물을 마신 뒤 헛배가 꺼지고 가슴이 트이는 걸 보며 이런 게 정말 몸에 작용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식초를 활혈산어라고 표현합니다. 피를 맑게 하고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성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식초를 어열로 인한 통증, 특히 여성들의 냉증, 생리통, 관절 뻣뻣함, 기혈 정체로 인한 우울감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식초가 단순히 위장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몸 안의 순환을 깨워주는 자극제 역할을 한다는 것. 그건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던 지혜였던 셈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과학도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산과 구연산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기산들은 실제로 에너지 대사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을 분해하며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관의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한다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연구소에서도 40에서 70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발효 식초를 4주간 섭취하게 한 후 혈압, 혈당, 중성지방 수치를 분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중성지방은 평균 18% 감소, 혈압은 안정 범위로 진입한 이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다, 두통이 줄었다, 소화가 잘 된다, 는 주관적 평가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그 수치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참여자들이 마지막 날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이게 나한테 맞는 방식이라는 걸 몸이 알게 됐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3세 최경자님이셨는데요. 10년 가까이 위장이 항상 더부룩하고 소화제가 없으면 식사를 못하셨던 분입니다. 특별한 병명이 없으니 병원에선 늘 체질상 그러시다 고만했지만 그분은 그게 더 답답했다고 하셨죠. 제가 식초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여기에 몸이 냉하고 혈액순환이 약하셨기에 생강을 조금 더 해보시라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초가 약이 될 줄은 몰랐어요. 위장도 편해지고 기분도 묘하게 가라앉아요. 뭔가 몸 안에서 잘못 돌던 것이 조금씩 제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한의학이 말하던 기혈순환, 현대 과학이 말하는 대사 회복과 항산화 작용. 그 둘이 식초 한 잔 속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과학이 그 지혜를 증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식초는 하루에 몇 리터를 마신다고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 한 잔 꾸준한 실천이 몸속 흐름을 되살리고 면역력, 기운, 혈관, 피부, 모든 시스템을 조용히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게 누군가에겐 혈압을 낮추는 길이고 누군가에겐 오랫동안 지속된 피로에서 벗어나는 출구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겐 나를 돌보는 작은 습관이 되는 겁니다. 한방도 과학도 몸의 지혜도 결국 같은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 몸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따뜻하게 대답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 거창한 변화, 눈에 띄는 결과를 기대하지만 몸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도 반응합니다. 하루 한 번 따뜻한 물 한 컵에 진짜 발효 식초 한 스푼을 타 마시는 그 행동 하나, 거기에 내 몸에 필요한 단 하나의 재료를 티스푼 하나 혹은 한두 방울 정도 더했을 뿐인데 며칠 지나면 속이 덜 더부룩하고 일주일쯤 지나면 기운이 돌아오고 한 달쯤 지나면 예전보다 훨씬 가볍다는 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속 흐름을 바꾸는 아주 똑똑한 조력자입니다. 그 흐름이 바뀌면 자꾸 쌓이던 피로도, 자주 반복되던 붓기도, 언제부턴가 무거워졌던 기분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 그리고 내 몸이 반응할 수 있는 한 조각의 지혜. 그 습관이 나를 살리고 삶을 가볍게 만들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실천이 누군가에게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